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솔로몬 재판의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그만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기동대를 소규모 팀 단위로 운용한다고 결정하면서 새 미니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솔라티 26대가 기동대 버스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 일부 주요 대학들이 올해 수능 필수 영역 요건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문과생들이 자연계열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대나 약대 등 진학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LNG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가구마다 지난달 난방비가 두세 배가량 많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출마하는 것이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어 솔로몬 재판의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그만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양강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닭장차로 통하던 경찰버스가 현대차 솔라티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경찰이 기동대를 소규모 팀 단위로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새 미니버스를 도입한 건데요. 전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까지 솔라티 26대를 기동대 버스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솔라티는 기동대 내 한 팀인 6명에서 8명이 탑승하고 경찰 장비를 실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기동대 버스로 솔라티가 활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솔라티 도입을 결정한 데는 이태원 참사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이후 경찰은 기동대의 경력을 기존 제대 단위에서 분대격인 팀 중심으로 운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일부 주요 대학들이 수능 필수 영역 요건을 폐지합니다. 특히 문과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대나 약대 등 진학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교육과정상 형식적으로 문, 이과 구분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존재합니다. 지난 2021년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문과 침공 현상은 더 심화됐는데요. 현재 자연계열 모집 단위 지원자에겐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권 이과생들이 주요 대학 인문계열까지 대거 입학하며 문과 침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문과 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화들짝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구마다 지난달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20평대 기준 많게는 70만 원까지 나왔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껑충 뛴 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LNG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으면서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강추위에 난방 수요가 늘자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올해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당장 2분기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6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93만 명이 세금을 되려 토해낸 겁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총 3조 8,3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97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 명에서 해마다 늘어 2019년 380만 9천 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개인 여권번호 등을 이용해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년 넘게 유지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당국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개혁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부턴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가수 이적이 언급한 3만 원권 발행과 관련해 정치권이 적극 화답하면서 3만 원권 발행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신규 화폐 발행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신규 액면을 발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최소 2, 3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수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만 원권 발행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국회 논의를 추진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물아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의 확산과 분리수거의 용이함 때문에 라벨 제품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유통가에서도 물라벨 제품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풀무원 단호는 지난해 떠먹는 요거트 전 제품을 물라벨 포장재로 전환했고 웅진식품도 지난해 6월 하늘보리 에코 페트병을 출시하며 물라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화 역시 초정 탄산수를 시작으로 자사 다른 제품들도 물라벨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정도 오를 예정이지만 여전히 영하권으로 추울 전망입니다. 안동은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11도, 서울은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